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귀농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한 4편으로 나눠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를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시골에서의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시에 살고 있죠. 안동시에 살고 있거든요. 안동시는 도농복합도시인데 아무래도 이제 행정단위가 시다 보니까 다른 군에 비해서는 교육 환경이 좀 낫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살고 있는 안동시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조만 해주시고요. 군 단위로 들어가면은 좀 더 교육 환경은 열악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농어민 신문에 봤더니 여기 보이시나요? 야, 1월 10일자 한국 농어민 신문 첫 페이지가 사라지는 농촌 어린이집, 아이 키우려면 도시로 가야 하나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메인 기사가 떴어요. 읽어봤더니 전북 장수군의 어떤 한 면에 있는 어린이집이 인원 미달로 인해서 올해 폐교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읽어보니까 그 어린이집 원화가 11명이 넘어야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곳 같은 경우는 원화가 11명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그 직원분들 급여도 다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교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받들고 해서 기사에 의하면은 국고 지원이 끊기더라도 군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도움을 줘서 폐교만은 막겠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군 단위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더 인구수가 적고, 특히나 이제 신생아 비율이 적어지다 보니까 폐교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제가 사는 지역도 중학교는 몇 년 전에 폐교가 됐어요.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일단 제가 사는 지역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저희 아이들이 지금 올해 5살, 7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큰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3월부터 이제 유치원 갈 예정인데요.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어린이집에 원화가 별로 안 돼요. 저희 첫애가 처음 갔을 적에 한 11명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7명이었었고요. 올해는 신입생이 없다면은 5명으로 더 줄거든요. 왜냐면 저희 애를 비롯해서 한 4명 정도가 이제 유치원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기사에 의하면은 11명이 안 되면은 국고보조가 끊긴다고 하는데, 여기는 뭐 어떻게, 아직 폐교 얘기는 없거든요.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동 같은 경우는 댐이 이제 2개나 있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보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원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린이집도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래서 운영이 가능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지역, 제가 사는 지역에 어린이집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있어서 저는 아이들이 한 돌 좀 지나서부터 보냈죠. 원래는 제가 한 3돌 지나고 보낼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찍 어린이집 보낼 생각이 없었는데 한 돌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먼저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린이집에 원아들이 없다 보니까 어린이집 측에서 먼저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이 보내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냥 못 이기는 척 돌 좀 지나고 나서 보냈죠. 2 아이 다. 근데 보내고 나니까 좋긴 해요. 왜냐면 아이들 있으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보내고 나서 뭐 농사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는 있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초등학교에는 제가 아직 보내보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초등학교 전교생이 한 13명인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초등학교는 웬만해서는 그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폐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요즘은 초등학교도 방과 후 교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끝나더라도 거기서 밥 먹고 방과 후 교실까지 마치고 나면은 집에는 한 4시쯤 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제가 올해 이제 3월 달에 저희 큰애를 초등학교 병서 유치원 보내고 나면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일단 어린이집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통학버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되고 있지 않고요. 중학교도 있었는데 저희 지역 면에 있던 중학교가 3년 전인가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되면서 안동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에 있는 5개 중학교를 통폐합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웅부중학교라고 2018년도 개교해서 지금 올해 2018, 19, 20, 3년째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커서 중학교를 갈 때쯤이면은 그 기숙형 중학교로 가게 되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그렇게 시골 학교를 통폐합해서 만든 기숙형 중학교가 한 5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영천이랑 봉화랑 몇 군데 더 있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경상북도 교육청 아니면은 다른 지자체 교육청 쪽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제가 물어봤더니 안동 시내 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그냥 시내 고등학교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교육은 다행히도 어린이집부터 초중 고등학교까지 전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 상태고요. 이 기숙형 중학교를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봤더니 아무래도 최근에 지어진 학교이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시설 좋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커리큘럼을 제가 봤어요. 학교 수업 시간표나 이런 거를 봤는데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아침 독서 시간이 필수로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EBS 독서 관련 다큐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는다는 게 단순히 어떤 뭐 지식을 습득하고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 내에 전두엽이 발달하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전두엽이라는 게 사람의 인성, 성격하고도 관계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EBS 측에서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특정한 학교에 이 똑같은 실험을 한 거예요. 아침 수업 시간 전에 뭐 10분이든 15분이든 전교생들한테 책 읽는 시간을 줘봤었대요. 책은 만화책이 됐든 뭐가 됐든 본인이 이제 읽고 싶은 책 읽는 걸 했었는데 몇 달 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 폭력이랑 왕따 이런 게 현저히 좀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독서의 중요함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사실 이게 습관이 안 되다 보면 어려운 건데 학교에서 이렇게 필수로 아침 독서 시간이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그 학교 시간표를 보니까 한 4시쯤 그 일반 학교 과정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기숙사형 학교잖아요. 그 아이들이 기숙사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저녁 한 4시부터 8시 정도까지는 방과후 수업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방과후 수업을 봤더니 뭐 드론, 댄스, 타, 코딩, 태권도, 공예, 외국어, 연극, 뭐 영상 제작,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 다양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도시에서 있었다고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온 다음에 학원을 가겠죠. 근데 대부분은 뭐 국영수 위주의 학원을 가겠죠. 자기가 만약에 드론이나 코딩, 뭐 악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해도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이렇게 다 진행이 되니까 뭐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더 다양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국영수, 입시 교육에 치중하지 않고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자녀교육 관련해서 찍을 영상 중에 뭐 입시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입시 교육보다 중요한 게 이런 이런 다양한 교육 기회를 얻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이 방과후 학습도 제가 보기엔 아주 마음에 들고 또 매주 금요일 날에는 한 3교시 정도를 할애해서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더라고요. 뭐 요즘 도시학교도 그런 거 있는지 제가 뭐 학부형이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 국악 오케스트라 있는 것도 되게 참신하고 좋았어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예체능에 대한 소양을 키우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신설학교고 더군다나 이제 아이들 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게 학부모인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뭐 아이들 어떻게 느낄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이 그 기숙형 중학교가 생긴 지 이제 3년 차가 됐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5개 시골 학교를 통폐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58명. 그러니까 중학교 1, 2, 3학년 다 합해서 58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교직원이 18명이래요.
거의 이거는 뭐 과외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중학교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로 가려면 앞으로도 한 6년에서 한 8년 정도 후의 일인데, 그때쯤에는 과연 이 통폐합된 기숙형 중학교의 학생 수가 58명이나 될지 참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여하튼 저는 저희 지역 기준으로 봤을 적에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고, 새로 생긴 중학교의 어떤 시설적인 면이나 커리큘럼이나 진행 방식을 봤을 적에는 저는 아주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입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지방 학교나 시골 학교가 경쟁력이 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AI 시대가 되잖아요. AI 시대에 지금의 입시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한다면은 또 달라질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공교육은 지금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도농 복합도시라 이 정도지만 군 단위로 가게 되면은 상황이 좀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폐교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귀농을 할 적에 지역 선택을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역 선정 4가지 기준에서 올린 게 있었는데, 자녀가 있다고 하면 하나가 더 추가되겠죠. 자녀 교육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지역을 골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아직 시골에는 교육 부분에서는 뭐 폐교되는 학교들도 많고 좀 여러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기숙사형 뭐 학교가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그 교육청에 문의하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 알아보셔가지고 참조하셔서 그런 쪽으로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귀농할 당시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 이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설령 내가 자녀가 없다고 해도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분들도 귀농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이 만약에 가임기에 있다, 가임기 연령의 여성이라고 하면은, 가임기라고 하면은 아마 좀 넉넉히 잡으면은 45, 45세 한 이하 정도면은 가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가임기 여성분이 귀농을 하신다고 하면은 향후 또 아이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현황이나 이런 것도 지역 선정하실 적에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시골에서의 사교육은 어떤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도시 아이들은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뭐 여기저기 또 학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어린이집만 보내고 있고요. 근데 저희 동네에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보다 한 4살인가 5살 많은 아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구로 나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있을 적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습지 선생님이 여기까지 오셔서 학습지를 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 사교육이라는 게 학원이랑 학습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학원은 일단 1시간 정도 차를 나가면 안동 시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학원들이 있어요. 많은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원한다면은 1시간 차 타고 글로 다니면 되겠죠. 그리고 학습지 선생님은 여기까지 들어오신다고 그때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는 데는 도농복합도시 시기 때문에 뭐 나가면 학원도 있고 하지만 군 단위로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학원이나 뭐 학습지 같은 게 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교육도 저는 이 사교육이 필요한가? 결국은 다 입시교육이잖아요. 앞으로의 교육이라는 게 입시교육이 필요한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지금 얘기하면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에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인강이라고 하나요? 인터넷 강의가 많이 있잖아요. 굳이 내가 학원까지 안 가도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은 그런 걸 굳이 사교육을 원한다면은 인터넷 강의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리 시골이라도 요즘 택배 다 들어오고 인터넷선 다 들어오거든요. 웬만한 곳은. 그러니까 인터넷선 들어오면은 인터넷 강의 정도는 충분히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뭐 인터넷으로 하버드나 미국 유명한 대학의 강의도 다 그냥 들을 수 있는 시대니까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골에서의 공교육, 사교육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반화할 수 없는 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는 지역은 어쨌든 시거든요. 시니까 군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교육이 됐든 사교육이 됐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는 걱정 하나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 군 단위로 간다 그러면은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쪽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고, 자녀가 있으시다고 하면은 지역 선정을 하실 적에 그런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떤 학교 부분은 해당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세상이 급변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는 교육,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필요할지는 진짜 의문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있던 뭐 가전쇼인가 뭔가 거기서 삼성이 AI 네온을 출시했잖아요. 야, 저 그거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진짜 이렇게 화면으로 봤을 적에는 그게 AI인지 사람인지 구분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작이고, 점점 요즘은 이제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점점 빨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한 100년 걸려서 개발할 게 지금은 10년이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상당수의 많은 그 직업군들이 AI로 대체될 텐데 지금의 교육 방식이 언제까지 통할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 얘기에 대해서 오늘 시작을 해보았는데요. 나머지 이야기들은 제가 4회에 걸쳐서 다음 기회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지루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귀농 준비하시면서 자녀 교육에 고민이신 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